실패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실패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집착하는 사람은 처음의 목적에 집착한다. 처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여전히 그 목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원했던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지망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자. 의식적으로는 그래, 이것으로 됐어 라고 생각하고 처음의 목적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단 현재의 생활을 시작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의식 세계에서는 아직도 처음에 원했던 회사에 얽매여 있다. 이것이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만약 지금 정말로 행복하다면 처음의 목적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해 라고 강제로 스스로를 이해시키려 하기 때문에 처음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불행을 수용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지망한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 세계이든 무의식 세계이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던 현실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실패다. 실패를 했을 때 그 방해를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욕심만 많고 노력은 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다. 나아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준비를 하지 않고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어울리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체력을 생각할 때 오를 수 있는 산은 평범한 산 정도인데 히말라야 산에 오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노력을 보상받을 수 없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현실에서의 자신의 가치로부터 출발한다. 자신에게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시작한다. 이들은 현실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무시한다. 그리고 역경이 약하다. 그래서 역경에 부딪혔을 때 방해를 이겨내려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마음의 갈등 때문에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명성을 얻어 행복해진 사람은 명성을 얻어야 할 때 얻은 것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명성이나 성공을 거머쥐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흘러 불행해진다. 자신은 아직 성공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비로소 매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인생에 대해 생산적인 자세를 갖추려면 지금은 이게 나은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 행복은 찾아온다. 그래, 그때는 그게 나았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어떤 시기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얻으려고 하거나 욕심내면 안 된다. 그 순간 아무리 기쁘고 만족스럽다 해도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 바로 수렁으로 빠지고 만다. 우연한 성공을 쫓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실력에 어울리지 않는 성공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되는 조건 중 하나는 불행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추고 즐거운 일은 그것대로 즐기는 것이다. 불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대하는 최선의 자세다. 역경을 만났을 때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도 있어. 내가 성장하려면 피할 수 없는 길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성장은 일생의 과제다. 어떤 단계에서도 사람은 성장한다.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경에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으로서 성장하려면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좋은 일만 이어지는 인생은 없다.
그런 인생을 바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1마리도 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물론 반대 의미의 사자성어도 있다. 예를 들면 일석이조다. 그러나 일석이조 같은 일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며 삶의 지혜는 될 수 없다.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1마리도 잡기 어렵다 쪽이다. 불행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역경에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사소한 체험을 고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다. 역경이 약한 사람은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다. 고령자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다. 이것은 장수뿐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타인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즐겁고 유리한 인간관계만을 만들려고 한다. 현실감이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역경에 강한 사람이다. 이들은 실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무기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불행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역경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집착을 끊어야 역경에 강해진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구성한다. 또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역경이 약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이들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고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생활을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화려한 브랜드 옷을 걸치고 정말 멋져요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뿐이다. 그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현재의 역경도 해결되지 않는다.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멋져요 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나 고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유혹을 당하는 것과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르지만 역경이 약한 사람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인정을 받는 것인지 구분할 줄 모른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자신이 역경에 놓이더라도 확실하게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역경에 처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자세에 있다. 외로움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 질 나쁜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한다.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말로 상대방을 불안에 빠뜨린다. 역경이 약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외로움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다. 외로울 때 우는 멀리 도망간다. 외로움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 역경이 약한 사람은 어떤 일이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떤 직함이건 반드시 내려놓을 때가 오는데도 직함에 집착한다. 집착을 하면 불안해진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운이 다가오지 않는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 이외에도 많은 길이 있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잃어선 안 된다. 일어서고 싶으면 버려야 한다.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이다. 역경이 약한 사람은 특정 대상에 얽매인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없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또 줄기차게 매달리는 대상이 있다고 할 때
사실은 그 대상이 사라지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역경이 약한 사람은 항상 행복해질 수 없는 것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만 매달린다.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영원히 사장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다. 죽지 않는 관료도 없다. 그런데 역경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착각한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역경이 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영광을 잃었을 때 전진하지 못한다. 마지막에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지위도 반드시 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장이건 관료이건 어떤 직함도 반드시 끝이 찾아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재의 직함에 집착한다. 집착하면 불안해진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운이 다가오지 않는다. 역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나이를 먹고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질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역경이 강한 사람과 역경이 약한 사람의 차이다. 역경이 강한 사람은 긴 인생이라는 시간적 틀 안에서 현재의 체험을 포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은 그들에게 더 이상 역경이 아니다. 반대로 순풍에 돛을 달고 달릴 때에도 그들은 오만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도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토 다이조 저자의 역경이 약한 사람, 역경이 강한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집착을 했던 적 있나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진짜 그 사람이 떠나가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게 그 사람이 더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딱히 더 잘나서도 아닌데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예민해서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걸 더 빨리 느껴서 그렇게 떠나간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떠나줘서 다행이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연락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막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엮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차단하고 이럴 정도의 사람인데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이 책을 읽으니까 모든 것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막 역경을 뚫고 무조건 하나 정하면 무조건 전진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성공책에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타리스트 정성화 씨의 책을 읽었는데 원래 피아노를 먼저 하셨대요. 근데 피아노는 죽어도 싫더래요. 그러니까 잘 못 치겠다고 재미도 없고. 근데 기타는 신기하게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막 하루 종일 치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를 정했으면 달려가라는 게 막 막무가내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나 그냥 내가 보기에 뭔가가 좋아 보여요. 나랑 맞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막 밀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역경에 강한 사람의 눈을 가졌을 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가는 게 있으면 올인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려고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다 참고 원만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저도 또래 친구들을 사귀어보려고 우연히 알게 된 저보다 언니인 그러니까 서로 취향이 맞거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차 마시고 그럴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에 의해서 몇 번 어울렸던 친구가 있는데 진짜 딱 책에서 나온 이 내용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만 만나게 됐거든요. 제가 영화관에서 돈 주고 안 볼 영화를 이 언니가 보자고 하면 그냥 어울리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 분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즐겁기 때문에 갔는데 저는 원래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근데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이미 영화에 대한 기대는 없이 그냥 봤죠. 그래서 그냥 즐겁게 나왔는데 정작 그런 영화를 선택한 이 분이 너무 막 욕을 하고 실증을 내고 심지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식당이 싫다느니 그러니까 메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자기가 고른 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랑 시간 보내는데 의의가 없고 그냥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따라줄 누군가 필요했던 거구나. 식당 자기가 고른 거,
영화 자기가 고른 거. 다 제 취향이 아닌데도 저는 시간을 이렇게 막 즐겁게 이 책에서 나온 대로 원만하게 보내려고 잘 보이려고 한 거죠, 그분한테. 참았는데 정작 그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그 사람이 막 불평을 하고 하니까 심지어 저한테 되게 좀 안 좋은 말도 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딴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되게 좀 별로였던 기억이 있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느낀 게 그냥 싫으면 영화 이건 내 취향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이랑 봐. 이렇게 했으면 됐을걸. 최소한 억울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도 보고 싶은 영화였으면 불평을 하든 뭐든 나는 봤으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거니까. 내가 참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리고 막 기분 상하는 말 이런 것까지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잘 보이려는 노력을 안 했으면 제 모습 그대로 했다면 영화는 거절했을 거고 내가 막 참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했겠죠. 여러모로 안 좋게 풀렸던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그냥 친목을 위한 침묵은 좀 되게 힘든 거구나. 같이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솔직히 취향 맞는 친구 만나기 힘들잖아요. 뭐 그런 것도 거의 포기고 성격적으로 성인군자가 나와서 서로 힐링을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뭐 판타지고 참 이 책에서 말하는 역경이 약한 사람이 바로 저였네요. 여러분 읽고 실천을 꼭 해야겠어요.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책에서 말한 슬프지만 외로움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느낀 건 차라리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덜 외로운 것 같아요. 다른 책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도마베치 히데토의 머릿속 정리의 기술도 이 책이 주는 메시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거, 나의 인생의 목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역경에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건 되게 감사한 순간이잖아요. 그게 24시간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다들 역경에 강한 사람 되셔서 원하는 거 다 이루시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